사인 같은 거 해주는 게 저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앉아서 사인해주면 되는데 그 어린이들이 와갖고 책을 갖고 와서 사인해주세요 할 때 그 반짝반짝 뭐 눈 할 적에 그렇죠. 그럴 때 한마디 해주면 앞으로 커서 뭐 하고 싶어요? 로봇공학자요. 로봇공학자 하려면 수학과 과학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세요. 알겠어요. 막 흥분한 게 보이죠. 이미 그 한마디로 그 아이는 모든 동기부여가 돼버린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상태에서 그런 거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랑 한 귀로 들어 한 귀로 나가는데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위치가 됐기 때문에 한마디 해주면 그 꼬마의 이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그 사인을 해주고 그 시간을 안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데 저 연구소 로멜라의 가장 중요한 프로덕트는 우리가 만든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기술도 아니에요. 우리가 발표하는 논문도 아니에요. 우리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바로 우리 학생들이에요. 저는 데니송 같은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서 엔지니어 쪽, 로보틱스 쪽, 교육 쪽으로, 과학 쪽으로 리더를 키우는 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 같은 또 리더를 키우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로봇 공학적도 하고 강연도 하고 교육적이도 하는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감투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건 교육자입니다. 네. 멋집니다. 정말. 전 그런 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교육 쪽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걸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대단하다. 저 에너지 같아 저 어디서 나올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에너지의 동력 또는 열정의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너지, 동력, 열정은 끄집어내는 그런 간단해요. 한 단어. 사랑입니다. 사랑. 네, 사랑.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요. 진짜로 뭐 인류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학생들에 관한 사랑. 그 사랑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연구할 때 열정은 저는 이제 강의하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저는 연구실에서의 저의 모습은 또 다릅니다. 연구실에서 대략 어떤 식입니까? 저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 만나고 강연할 때는 막 웃고 그러는데 연구실에서 혼자서 공부할 때는 정말 심각하대요. 난 몰라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책 읽고 있으면은 사방에서 막 떠들어도 안 보이고 막 진지한 뭐 그런 얼굴로 막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하면은 학생들과 같이 막 칠판에 막 적어가면서 막 아이디어 토론하고 아이디어가 팍팍팍 튀어나오는 그 에너지가 그 강의실을 흔드는 그런 분위기. 어제 저희 그 세미나 때 생각 노트라는 걸 나눠줬거든요. 생각 노트? 네. 왜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꼭 그거 길들이기를 시켜야겠다. 이제 생각하는 훈련만 시킬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가고 그것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계속 좀 DB를 해가면서 나중에 지금 이 하찮게 생각되는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큰 동력이 될지를 못 느끼잖아요, 애들이. 그쵸. 그래서 아예 생각 노트 1, 2, 3라 그래가지고요. 혹시 여기 우리 샘플 없죠? 생각 노트 샘플. 그러니까 수첩 같은 건가요? 네, 수첩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마지막은 버킷리스트. 인생을 살면서 꼭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이루고자 하는 그런 뭔가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면서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지 못하게 되면 왜 이루지 못했는지도 정리를 하고 버킷리스트를 하나 쓰고 하나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하는 그래서 메모장을 항상 들고 다녀라는 거. 이제 뭐 메모장이 아니어도 이제 그런 방법. 왜냐면 길들이기 좀 시키려고요. 네. 그다음에 대부분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내 자신이 대체 누구인지 그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자꾸 생각하게 하고 내가 다른 이들과 어떤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야만 비교를 할 때 슬프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친구는 나랑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쟤는 30분만 공부하면 100점을 맞고 나는 2시간 공부했는데도 70점이나 80점밖에 못 맞으면 나의 정체성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해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저 친구보다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면에서 쟤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위안하고 난 또 이런 부분을 더 개발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 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 대표님하고 저랑 생각하는 거랑 철학이랑 많은 게 아주 좀 비슷한 거 좀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나 봅니다. 아이들한테 반짝거리는 눈빛을 잃지 말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어제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런 거 잃지 않게끔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애가 이제 6살인데 어렸을 때부터
관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뭐 할 때 우선 절대로 제약을 잘 안 해요. 뭐 하지 마라라는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궁금하면 계속 익스플로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걸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은 레고를 좋아하는데 이제 막 3살 됐을 땐 레고가 이게 좀 큰 거 있잖아요. 그 듀플로라고 그걸 하는데 뭐 모양은 못 만들죠. 그 3살 났을 때. 그래서 높이 쌓는 것만 해요. 실제로 레고를 갖다 이렇게 쌓아서 높아지면 좋아요. 그래서 탁탁 하면 예, 좋아요. 그 다음 날은 더 높이 쌓으면 아 좋아요. 그 다음에 더 높이 쌓으면 좋아요. 근데 그 다음 하루는 하다가 더 이상 손이 안 닿아요. 더 이상 손이 안 닿아. 그럼 안 돼. 네, 막 슬퍼해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와서 너 해주잖아요. 근데 전 그게 안 해요. 봐요 어떻게 하나. 봐요. 그럴 때 우리 애가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이러다가 가만히 있다 막 봐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다가 또 쌓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옆에 제일 소리 안 닿는 거 있죠. 그걸 띄어다가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와 우리 아들 이거도 최고다 천재다 그랬죠. 대담 꼭 했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부모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을 때 그 호기심을 절대 방해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금방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얘가 정말 그 얘는 키가 요만한데 레고 높이는 높아져서 쌓는데 안 되는데 그 옆으로 쌓는 걸 생각했다는 것 자체 완전 생각의 자기가 스스로 한 전환이거든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지 아버지가 싸준다든가 똑같은 걸 해준다든가 그런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약을 잘 안 해요. 이건 며칠 전에 이거 처음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이제 레고가 사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하니까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마루에 우리 애가 놀 수 있게 여기까지만 레고를 쓸 수 있게 땅에다가 테이프로 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부모님은 그걸 쓰갖고 야 너 앞으로 여기 넘어오면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꼭 같은 내용이 다르게 해요. 그걸 쭉 하고서 넘어오지 마가 아니고 자 이쪽은 네 자리야. 네가 네 나라의 네 캐슬, 네 영국이라고 마음대로 다 쳐도 된다고. 여기는 네 땅이야. 그러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레고를 밖으로 안 나가게 하고 이쪽에서만 자기가 싸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것도 다른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는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뭘 하지? 싫어만 안 해도 괜찮아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같이 나가서 공 차고 놀고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놀아주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싫어하면서 호기심과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궁금증과 호기심 전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펀디멘탈한 바탕에 있는 건 바로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진정으로 가슴으로 느끼면 그러면은 사람이 삐뚤어 나가지도 않고 훌륭하게 크죠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린이들을 관찰하는 거. 가서 무조건 도와주고 신발끈 묶어주지 말고. 사실 이제 그런 것 보면 인성교육도 그래요. 우리 애 가다가 넘어지면 막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가서 안 일으켜줘요. it's okay 일어나라고 스스로 일어나게 시켜요. 이런 아빠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좀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해줄 수 있는 말 있을까요? 근데 뭐 사실 그 진짜로 직장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야근하고 피곤해서 들어오면 힘들잖아요. 그런 건 내가 무슨 뭐 어떻게 뭐 솔루션도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놀 적에 그거를 의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놀아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놀고 싶어져야 돼요. 진짜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아빠는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서 알아서 해줄게 내 옆에서 이러고 그럼 오히려 역효과죠. 그러니까 진짜로 genuinely 정말로 같이 놀고 싶고 해피한 사랑이 느껴지는 놀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 사실 솔루션까지는 없지만 결국 하나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좋아하고 자녀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해요. 정답이네요. 사실 뭐 다시 딸들이 뭐 소꿉놀이 하는 거 아버지는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아버지도 좋아하고 자녀들도 같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같이 노래하는 게 그럼 서로 즐거운 거니까. 멋진 답이시네요. 그래?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으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진짜 즐겁게, 같이 즐겁게. 특히 수학 문제 주면은 기가 막히게 풉니다. 수학 문제 주면은 막 미국 문제 쫙 풀어요. 그러면 미국 애들이 막 우와 인간 계산기라고 막 놀라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픈엔드 문제라고 그러죠.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혹은 정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주면은
한국 학생은 헤맵니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시험 문제나 숙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포메이션 주잖아요. 이거는 뭐고 이건 뭐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럼 갖고 있는 주어진 자료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잘하는데 이걸 갖다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주거나 혹은 필요한 정보를 안 주고 알아서 찾게 하는 그런 문제들은 한국 학생은 그걸 전혀 못해요. 접근을 전혀 못해요. 이게 그런 경우도 있는 게 아니고 딱 보여요. 딱 그런 문제는 아예 못합니다. 아예 못해요. 아예 못해요.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한국에서 받은 교육의 그 틀에서만 이게 생각하니까 이게 넓게 보지 못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공대 쪽에 있으니 기획할 때 프로젝트를 많이 줍니다. 프로젝트. 그러니까 진짜 어떤 진짜 현실적인 문제를 갖다가 풀도록. 제가 뭐 다 이런 문제를 주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봐. 그럼 이거는 물건이 뭐 질량이 얼마큼이고 제품이 뭐가 있고 무슨 뭐 물질의 특성도 알아서 찾아봐야 되고 전화도 걸어봐야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 학생은 그런 거 못해요. 또 하나 못하는 거면은 토론을 잘 못합니다. 토론을. 디베이트는 꽤 해요. 디베이트.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옳고 너는 틀려 하기 위해서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건 잘하는데 같이 토론을 통해서 같이 의견을 갖다가 수렴해서 같이 커먼 골로 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팀워크가 없어요. 팀워크라는 게 팀워크.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할 적에 그러니까 각 팀 뭐 5명, 6명 해갖고 뭐 문제를 주잖아요. 그 미국 애들은 같이 해결하려고 막 토론도 같이 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같은 그룹에서도 일부러 다른 애들 누르고 올라가려고 한다든가 정보를 다 공유를 안 하고 나만 그 중에서 같은 팀인데도 그 중에서 자기가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아마 우리나라 국민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계 최초 뭐 그런 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 경쟁 때문에 서로 막 누르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경쟁 때문에 누르는 심리, 그러니까 이제 문화, 그러니까 그 국민성도 있지만요. 우리 그 전체 그러니까 교육이 줄 세우기라잖아요. 그 줄 세우기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가지고 평가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 줄 세우기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은 학생들이 더 문제인 게 아니고 엄마들이 문제거든요. 네. 왜냐면 애가 학교에서 1등이면 엄마가 1등이에요. 엄마들 사이에서 1등이에요.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서 리더가 되고요. 대빵이 되는 거예요. 애가 2등이면 엄마들 사이에서 두 번째예요. 서열이. 이게 우리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지금 닥쳐있는 현실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가 공부 잘하고 뛰어오르면 엄마가 목에 힘주고 세상을 살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어머니가 지금 목에 힘주고 살고 어머니가 올라가는 게 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이 아이들과 평생 얘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어느 순간에 품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어머니의 도구로서 전락이 돼가지고 보여지는 도구로 전락이 돼서 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러한 문제, 부모들이 아이의 성적을 자기의 어떤 모양을 살리는 데 많이 쓴다는 거죠. 그게 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문제 이런 거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러려면 줄을 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줄을 세우지 않고 그냥 이 아이들 그 집단으로 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토탈 뭐 한 12군이 있다. 그럼 12군 중에 이 아이는 이러한 군에서 있고 이러한 군이 있는데 군 간에 평행하게 하니까 그런 뭐라죠? 균등하게 조를 맞춰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CMS 수업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4명이 한 조를 짤 때 그 반에서 가장 제일 뛰어난 애가 여기 4명 안에 하나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제일 못한 애도 이 반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다 맞춰주거든요. 대략. 그러면 애들한테 그런 효과 같아요. 플래시모브 효과처럼 밀가루를 주고 너가 약을 먹었다. 그 굉장히 좋은 약이다라고 하면 얘가 막 그런 것처럼 애들이 4명이서 너네 평균적으로 다 맞춰졌기 때문에 누구나 경쟁할 수 있다. 이거는 선생님이 정말 오랜 시간 관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해라 그러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뿔뿔이 터졌을 때는요. 제일 잘하는 놈은 늘 물론 잘하니까 그러는데 그러지 않는 놈들은요. 자기가 못한다는 인식이 딱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아예 할 수 없다고 인식을 시켜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못한다고 네. 눌러버리는. 네, 나 스스로가
그래서 그 플라시포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4명에게 니네는 얘네한테 절대 안 뒤진다. 평균적으로 내가 살 때 니네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쟤는 쟤만 좀 똑똑한 거지. 단체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니네가 보여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걔네들을 꺾어요. 실제로 하는 걸 보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너무 팽배해져 있지 않느냐. 우리 지금 교육이 그렇게 그룹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그리고 세상에 팀워크 시대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해요. 부모들이. 팀워크, 말은 팀워크인데요. 그 중에서도 엄마가 또 내 아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식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 팀 전체가 잘해야 되는 건데 조금 전에 그 말씀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본 거죠. 정확히 보신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또 듣네요. 항상 꼭 얘기하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로 우리 연구소 로멜라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꼭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건 하나 중에 하나 뭐냐면 엔지니어로서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꼭 생각하라고 꼭 얘기합니다. 특히 로봇은 더 그래요. 로봇들이 군사용으로 쓸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술이 내가 개발한 기술이 나는 좋은 의미로 생각하기로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쓸 수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뭐 연구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저 학부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진짜로 앞으로 너의 What's your dream? What drives you? 뭐 네가 정말로 너를 정말로 열정적으로 꿈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공부라는 거를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스스로 원하는 꿈을 위해서 필요한 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인식시켜 주면은 공부를 스스로 재밌게 잘하게 되고. CMS에서 수학 가르쳐 준 것도 비슷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뭐 공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그래요. 로봇을 하기 위한 도구는 과학이고 과학을 위한 언어는 수학이다. 그래서 네가 정말로 로봇을 하고 싶다면 너는 과학을 공부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직업을 찾을 땐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면 좋은 직업이에요. 자기가 잘해야 되고 제가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일. 3가지의 교집합은 자기 꿈이고 그게 직업이 돼야 되는 거죠. 로봇공학자를 꿈꾸는 국내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일단 자기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쫓고 그 꿈을 이루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더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다 꿈을 찾아라 꿈을 막 그냥 항상 얘기하는데 진짜로 왜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진짜로 인생을 왜 사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인생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다 다르는데 저는 저의 행복을 maximize, 저의 행복을 최대한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 행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남들이 저를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들도 행복하게 도와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서 제가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행복하게 맥시마이즈하는 게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 행복을 위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돈 중요하죠. 돈 있어야 되잖아요. 돈 있어야지 좋은 차도 먹어야 돼요. 하지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행복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행복은 단순히 부산물이고 쇼핑하니까 행복해졌어가 아니고 사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데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필요한 건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상관없어요. 내가 뭐 행복한 건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아니고 자기의 꿈, 좋아하고 잘하고 가치 있는 걸 찾아서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를 통틀어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자세로 공부를 한번 해봐라 하는 메시지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뭐 딱 멋있는 말 한마디는 못하겠고 그냥 뭐 쭉쭉 얘기하면 첫째는 항상 제가 넋두리를 하는 말이 돈을 많이 벌면 뭐하나. 돈 많이 벌면 뭐하나. 네, 사람이 먼저 돼야지. 그 무덤에 짓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로 어린 친구들한테는 정말 자기 꿈을 찾고 꿈을 쫓고 꿈을 이루라고 꼭 제가 응원하는 메시지를 꼭 보내고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자기가 왜 공부하는지를 꼭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먼저 중요한 거고 왜 하는지 왜 공부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 아니면 공부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어린 초등학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부모님한테 꼭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린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선물은 책과 공. 책과 공. 어린이들은 나가서 뛰어놀아야 돼요. 좋은 책 읽어야 돼요. 꼭 교과서 말고.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물은 초등학교 고려 유치원애들한테 보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웹사이트 연구소 romel라.org 가면은 섹션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학생들에서 쭉 써놨습니다. 네, 써놨는데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All A만 4.0 만점이에요. 4.5 만점. 근데 거기 써 있어요. 나는 4.0인 학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3.75인 학생을 제일 좋아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을 맞으려면 All A, All 수를 맞으려면은 그거는 공부를 좋아해서만 받는 게 아니고 진짜 성적을 만점을 받기 위한 게 목적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4.0 받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4.0 받는 게 목적, 그러니까 배움이 목적이 아니고 4.0이 목적이다. 그런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사실 경험에 의한 법칙인데, 그래서 받은 학생 중에 4.0, 뭐 MIT에서 뭐 유명한 친구 받으면은 연구 잘 못해요. 또 3.5 받은 애들은 걔네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고, 3.75는 애들은 정말로 열정적이고 창의력도 뛰어나고 실험도 잘하고 잘 만들고 새로운 생각, 그게 3.75더라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3.75는 학생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학생을 뽑을 건 또 뭐냐면은, 뭐 오늘도 누가 질문해서 대답했지만 저는 데니송 같은 학생들을 뽑고 싶어요. 나 같은 학생들을 뽑고 싶어요. 끝났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공부를 정말로 왜 하는지 이해하고 정말로 열정적이고 정말로 원하고, 그리고 그게 어떤 사회 가치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저는 뽑고 싶습니다.